젤렌스키, 유럽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못 내려놔. 베를린 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 현지 시간 유럽은 아직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 못 내려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독일 GDF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에 어떻게 반응할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뭐라고 하려나? 푸틴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등 유럽의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크림대교 폭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보복이 이뤄진 지난 10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가장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순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미사일 공격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 등 11명의 정상이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반응은 매우 빨랐고 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벌이고 있는 전쟁과 관련해 초기에는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았고 우리 군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여서 아주 힘들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면서 우리는 공격을 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전장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감정은 러시아와 연계되어 있다. 우리는 이를 간직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가진 전부다면서 여기서 우리는 계속 싸울 힘을 낸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당연히 힘을 축적해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은 진실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우크라군 주거지역 벨고로드에 포격 가했다고 주장. 우크라이나가 13일 현지 시간 러시아 남부 도시인 벨고로드의 주거지역에 폭격을 가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다. 이날 AFP 통신에 따르면 체스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이 벨고로드를 포격해 구프킨 거리에 있는 아파트가 파손됐다면서 현재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파편이 주변 학교 운동장에 떨어졌고 벨고로드 근처 크라스노예 마을도 공격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무너진 건물과 잔해를 담은 사진도 올랐다. 아직 인명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번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벨고로드 등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 미국 등 서구 사회도 확전을 불러올 수 있는 러시아 본토 공격에는 반대 입장이다.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서도 그 사용 범위를 우크라이나 영토 내로 제한하고 있다.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 동북부 국경에서 40km 떨어진 러시아 남부 도시로 러시아군의 유류 저장고와 탄약고가 있는 요충지다. 벨고로드는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수차례 공격 대상이 됐다. 지난 10일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한 가운데 벨고로드에서도 큰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도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송정탑 등이 피해를 보아 전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9월 17일에도 벨고로드 주에서 우크라이나 포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이 제기됐다.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벨고로드주 보건장관 안드레이 이코니코프는 텔레그램을 통해 벨고로드주 안에 있는 크라스니쿠토르 마을이 우크라이나군 포격을 받아 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면서 2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퇴원했지만 1명은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벨고로드 공격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다 러시아가 자폭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영토가 공격을 받은 것 자체가
러시아의 가짜 깃발 작전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 것처럼 조작해 공격 빌미를 만드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 방어, 똘똘 뭉치는 나토, 내주 핵 억지 훈련, 러시아의 무차별 민각 공습에 독일, 이리스, T, 미국, 나삼스 등 나토 더 강력한 방공 시스템 제공, 캐나다, 네덜란드도 무기 지원, 나토 공동 방어 체계, 핀란드 동참, UN, 러 철수 결의안 143대 5 통과, 북한 등 5개국 반대, 중국은 객관. 러시아는 지난 8일 현지 시각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10일부터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을 타깃으로 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서고 있다. 13일엔 우크라이나 남부 거점 도시 미콜라이우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올렉산드르 상케비치 미콜라이우 시장은 5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미사일에 맞아 위쪽 4, 5층은 완전히 파괴되고 아래층도 잔해에 덮여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수도 키이우에서도 중대 기반 시설이 이난산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공격을 퍼부은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미국 등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에 더 강력한 대공 방어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화상으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을 충분히 지원받는다면 러시아의 핵심인 로켓 공격도 중단될 것이라며 지원을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 각국은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등을 지원하며 강력한 연대에 나서고 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1일 미국이 추가로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 하이마스 4기가 자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최첨단 무기 하이마스는 이로써 총 16기로 늘어났다. 미국은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나삼스 2기도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로 보낼 계획이다. 나삼스는 최대 사거리가 160km 이상으로 2005년부터 미국 백악관과 의사당 방어를 위해 사용되어 온 무기이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6개를 더 보낼 예정이다. 독일은 자국의 전방위 방공 시스템인 IRIS-T SLM 4기 중 한 대를 지난 11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프랑스는 트럭 형태의 이동형 자주포인 세자르 6문과 미사일, 레이더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1,500만 유로 약 208억 원 상당의 대공 미사일 지원을 결정했다. 캐나다도 드론용 카메라와 위성 통신 장비, 포탄 등을 포함해 4,700만 캐나다 달러 약 486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연례 핵 억지 훈련인 스테드패스눈을 다음 주 중으로 진행한다. 실제 핵정제 상황을 가정해 유럽 전역에 있는 미군 핵무기를 운영하는 전술 등을 점검하는 훈련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의 핵 억제력이 효과적인지 확인하려는 연례 훈련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취소한다면 이것은 매우 옳지 않은 신호를 러시아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토는 방공체계 공동 조달도 추진하기로 했다. 나토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방장관회의에서 독일 등 15개국이 미사일 및 방공장비 공동 조달을 통해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유럽 영공 방어 계획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독일이 주도한 이날 협약엔 나토 회원 30개국 중 영국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 14개국이 참여했고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핀란드도 동참하기로 했다.
70년 이상 군사적 중립을 표방해온 핀란드는 국경을 접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안보 위기가 고조되며 나토 가입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와 독일의 IRIS-T-SLM, 이스라엘의 에로3 등이 공동 조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편 유엔은 12일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안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을 자국 영토로 병합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석 143표, 반대 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의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커져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라오스 등 35개국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에 반대한 국가는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니카라과 등 5개국이었다.